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오늘 아침부터 강원도 내 요양시설과 보건소에 순차적으로 도착합니다. 이제는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접종을 담당할 의료 행정 인력 확보에 주력해야 할 때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구의 한 노인 전문 요양원입니다. 병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서 코로나19 백신 자체 접종이 가능합니다. 첫 접종을 앞두고 강원도가 사전 현장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교육을 마쳤습니다. 샷 때문에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고, 처치하는 사람도 그게 두렵고 부담이 있는 게 그런 게 부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쪽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인력 대응이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보니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접종 대상자는 직원을 포함해 35명, 65세 미만 입소자는 2명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가 확인된 뒤 접종 시기가 결정됩니다. 이때면 맞아야 돼. 그게 미쳤다고 안 맞거나 그러면 안 되지. 내 혼자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곁말 사람들 생각을 해야지. 나 하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 거기 저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첫 접종 대상인 강원도 전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모두 254곳. 접종 대상자는 9,240명입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과 동해 등 시지역에서 먼저 접종이 시작됩니다. 군 지역 요양시설은 다음 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시작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부족한 의료 인력입니다. 오는 7월부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되지만 춘천을 비롯해 필요한 의료 행정 인력을 아직 절반도 확보하지 못한 시군이 적지 않습니다. 보건소의 공중보건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확보를 해 나가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도하고 강원도 의사협회하고 이제 협약 체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도 좀 지원해 주기로. 다음 달까지 1차 접종이 끝나면 4, 5월에는 2차 접종이 이뤄집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어서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올 경우 보건소에 국가 보상을 신청하면 120일 안에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의 한 양계 농장이 고병원성 AI에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닭을 모두 사처분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근 농장도 추가 감염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기르던 닭들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됐습니다. 지난 23일에 해당 농장에서 350여 마리의 닭이 폐사했다는 농장주의 신고에 따라 이루어진 간이검사에서 24마리 가운데 9마리가 양성 반응을 보였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 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발생한 건 지난 2017년 1월 이후 4년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의 닭 17만여 마리를 곧바로 살처분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14일에 개정된 정부 지침에 따라 반경 1km 이내에 있는 산란계는 모두 살처분해야 하지만 추가로 대상이 되는 농장은 없습니다. 다만 방역대의 최대 범위인 반경 10km 안에 130여 개의 농가가 닭 10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감염 연관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근 지역인 여주와 이천 등에서 확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농장과 관련된 18곳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란을 실어서 서로 납품을 했다거나 이 농장을 들렸던 사료 차량이 다른 농장을 들렸다거나, 그리고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장들에 대해서는 긴급 예찰하고 필요하면 검사도 하고.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의 위험이 있는 만큼 농가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간단한 휴대폰 조작만 하면 CCTV 통합 관제센터에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앱이 강원도에서 개발됐습니다. CCTV 관제 요원이 직접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강원 안심이 앱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자 내가 어디에 있는지 CCTV 통합 관제센터 화면에 뜹니다. CCTV 관제 요원은 주변 CCTV를 돌려
위기 상황을 직접 볼 수 있고 경찰 등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CCTV를 연계한 실시간 위치 추적도 가능합니다. 비상 버튼을 누른 뒤에는 휴대폰 카메라가 자동으로 영상을 촬영합니다. 제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비상 호출 버튼을 누르면 이 영상이 촬영되고 CCTV 통합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밤길에 치안을 만났다면 치안의 얼굴까지 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들에게 이게 좀 널리 알려져야 될 것 같고.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은 물론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CCTV까지 모두 연계돼 있습니다. 연계된 CCTV 대수가 14,300여 대가 넘는데 이런 통합 운영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 18개 시군과 유관기관 CCTV 14,000여 대를 저희가 통합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요. 강원도와 강원경찰청은 업무 협약을 맺고 위기 상황에 신속한 대응과 출동이 가능한 체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민 안전을 나아가서 안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안심이 앱을 올해 춘천과 홍천, 동해와 태백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강원도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태백중학교와 장성여중이 통폐합되면서 3월 새학기부터는 통합 태백중학교로 새 출발을 합니다. 원거리 통합 불편이나 학교 간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이유로 2016년부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이 추진됐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 대청소가 한창입니다. 전교생 등교를 준비하느라 바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여학생들만 있던 여중이 새학기부터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면서 달라지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남녀 학생 모두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과 탈의실 등 시설 개선은 마무리됐고 더 좋은 환경에서 어울리며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지원 방안, 생활수칙 등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진 수업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외부와 또는 지역사회, 마을 선생님 이런 분들과 다 협동을 해가지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오는 2023년까지 기존 태백중학교 건물은 헐리고 새 학교 건물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신입생과 재학생들은 기존 장성여중으로 등교합니다. 통합 태백중에는 10년간 36억 원의 지원금이 교육과정 운영 등에 투자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21학년도 기준 남녀공학 전환율은 87.2%에 달합니다. 교육 여건 변화에 따른 수업 혁신, 원거리 통합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내 남중, 여중 45곳 가운데 25곳이 전환됐고 전체 163개 중학교 가운데 단성중학교는 20곳만 남았습니다. 영동 지역은 2016년 강릉을 시작으로 속초, 양양, 동해 삼척 등에서 전환됐고 올해는 삼척 도계중, 도계여중을 제외한 모든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운영됩니다. 강원도는 전국 평균 전환율 78%를 10%포인트가량 웃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있거든요. 그 의견을 다 수렴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은 학교들만 남은 거죠, 지금. 그리고 뭐 단성중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도 계실 수 있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희망중학교에 대해서는 남녀공학 전환을 계속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통합학교의 특성화, 양성평등 교육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다음 주 각급 학교가 개학하면 82%의 학교가 전면 등교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조정된다 해도 3월 첫 주는 현 단계 기준으로 운영한다며 강원도 내 학교 수 기준 82%가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기 초 진단 평가를 철저히 하고 원격 수업에서 학생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생들이 교사의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준비해달라고 교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두고 춘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1분기 접종 대상자 93% 이상이 접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61개 시설의 대상자 2,440명 가운데 2,288명이 접종에 동의해 93.8%의 동의율을 보였습니다. 접종은 26일 내일 시작되고 접종센터 구축 뒤에는 접종센터와 요양시설 방문 접종이 병행해 운영됩니다. 봄내 체육관에 들어설 춘천 접종센터는 격벽 설치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내 소규모와 중대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시공 실태를 점검합니다. 원주국토청은 관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 140곳과 중대규모 현장 245곳을 돌며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건설 현장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사 중지와 영업 정지,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도내 건설 현장 378곳에 대한 시공 실태를 점검해 273건을 개선 조치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형마트와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고등어와 우럭, 오징어 등 수산물 152건과 무와 양파, 버섯 등 농산물 70건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수치 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일본에서 세슘에 오염된 우럭이 잡히는 등 도민들의 불안감이 큰 만큼 방사능 오염도 검사 결과를 매달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당국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산불 방지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를 정월 대보름 산불 방지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달집 태우기와 쥐불놀이 등 민속 행사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동부지방산림청 관할에서는 산불 7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평균인 4.2건보다 66%가 늘어났습니다. 강원도 신임 경제부지사에 김명중 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이 임명됐습니다. 김명중 신임 경제부지사는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운영과장과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예산총괄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신임 경제부지사의 취임식은 다음 달 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소속 선수들의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강원도청 육상팀 감독에 대해 부당 해고가 인정됐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해임된 A 감독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구제 신청에 대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감독은 도청 소속이자 국가대표인 마라톤 선수 3명의 음주운전으로 대한육상연맹에서 선수단 관리 소홀로 보직 해임됐고 강원도의 규정에 따라 도청 육상팀 감독직에서도 해임됐습니다. 강원도는 최종 판결문을 검토해 감독직 복귀나 재심사 의뢰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등교 개학을 앞두고 경찰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강원경찰청은 계약이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과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은 학교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인 12만 원가량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강원 평화경제연구소가 강원도가 재추진하고 있는 춘천 중도의 컨벤션 센터 건립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한 차례 행안부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서울시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건립된다 해도 경쟁력에서 뒤져 막대한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도에 센터가 들어서도 한림대 국제회의관과 백령 아트센터 등과 경쟁해야 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